아들 가족을 처음 맞이하던 날. 나는 거실 한켠에 서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 서늘했다. 내가 쌓아온 살림살이와 내 방식이 이 집의 질서였는데 이제는 다른 숨결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웃는 눈으로 인사를 했다. 나는 어색한 손짓으로 밥상을 차렸다. 반가움과 긴장이 동시에 올라왔다. 덮어두었던 기대가 조용히 삐져나왔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좋은이라는 말 속에 내 방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모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에게 더 먹으라 권했다. 몸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젓가락은 가볍게 움직였다. 나는 서운함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정이 많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방식의 정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조용히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내 마음을 눌러주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은 내가 생각한 모양이 아닐 수 있구나.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함께 장을 보자고 했다. 새로운 가족의 입맛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며느리는 내 손에 카트를 맡기고 천천히 걸었다. 나는 익숙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토마토를 고르고 나물을 골랐다. 그 사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요. 나는 멈칫했다. 매운맛은 우리 집의 기본이었다. 그날 장바구니에는 덜 매운 고추와 부드러운 채소가 더해졌다. 나는 작은 타협이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처음 알았다. 시간이 더 흘러 명절이 다가왔다. 나는 새벽부터 전을 부쳤다. 하루가 길게 늘어지던 그 시절의 내 어머니처럼. 내 손은 기름 냄새에 익숙했고 내 마음은 며느리에게 조금은 기대고 있었다. 이 아이가 옆에서 부치면 그 모양이 더 예뻐질 것 같은 그런 헛된 기대 말이다. 며느리는 주방 문턱에 서서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만 하시면 어때요? 간소하게 해도 충분히 풍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들컥 내려앉았다. 간소하게 라는 말 속에서 내가 지켜온 명절의 의식 하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잠든 뒤 나는 부엌불을 낮추고 혼자 앉았다. 오늘 내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 되물었다.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서운함을 품고 있지 않았나.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찌꺼기를 바라보며 나는 내 방식의 그림자를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을 반으로 줄였다. 사라진 밥만큼 며느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골목길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걸음에 맞췄다. 그 아이는 내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는 명절이 어떠셨어요? 나는 생각보다 오래된 기억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 아이의 속도에 나를 맞추며 내 이야기를 조금 덜어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전이 아닌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다. 부족하지 않았다. 정은 음식의 양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계절이 바뀌고 손주가 태어났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밤은 짧아졌고 하루는 길어졌다. 나는 흔들리는 젖병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피곤을 보았다. 내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 순간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다. 나는 이미 수십 해를 살며 아이를 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울 차례가 되었음을 그때 알았다. 며느리가 알려준 방식은 내 방식과 달랐다. 잠의 리듬을 먼저 세우고 우는 시간도 하나의 신호로 보고 부모가 차분하면 아이도 차분해진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 옆에서 내 경험을 덜어내는 연습을 했다. 손주를 아는 팔에 힘을 조금 빼고 숨을 천천히 고르며 이 집의 젊은 엄마를 응원하는 노인이 되기로 했다. 한 번은 작은 말싸움이 있었다. 내가 장을 보며 며느리 옷을 하나 샀다. 따뜻해 보이는 색이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어머니, 앞으로 옷이나 물건은 미리 물어보고 사주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순간 흔들렸다.
사랑을 주고도 거절당한 사람처럼 느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천천히 생각했다. 내가 준 것은 선물이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존중이구나. 다음 날 나는 짧게 말했다. 알겠다, 미리 물어볼게. 그 한마디가 우리 둘 사이의 문을 부드럽게 열었다. 또 한 번은 며느리의 친정에서 큰일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의 사정을 깊이 들었다. 나는 차를 타고 가서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나의 조용한 존재가 그날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며느리를 내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대하자. 내가 그 집의 어른이 아니라 이 집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와 나는 함께 시장길을 걸었다. 우리는 서로의 구맛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는 부드러운 채소를 좋아했고 나는 오래 끓인 국물의 깊이를 좋아했다. 우리는 서로의 취향을 조금씩 섞었다. 식탁 위에는 새로운 조합이 올랐다. 우리 둘의 삶도 그렇게 섞였다. 한쪽이 지워지지 않고 둘이 함께 보였다. 어느 여름날 집안의 사소한 일로 큰 소리가 났다. 내가 한마디 했고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다. 공기는 금세 뜨거워졌다. 그때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서운한데 말이 거칠어지려 한다. 잠깐 식탁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는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다. 물로 그릇을 헹기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서운했던 지점을 설명했고 며느리는 자기가 불안했던 마음을 들려주었다. 그날 우리는 문제를 풀기보다 마음의 온도를 내리는 법을 배웠다. 또 한 번은 금전 이야기가 나왔다. 가끔 있었다. 나는 주고 싶었고 며느리는 받기 부담스러웠다. 그럴 때 우리는 원칙을 세웠다. 갑작스러운 도움은 사양하고 큰 비용은 미리 상의하고 아이를 위한 지출은 서로가 가능할 때 나누어 돕자. 원칙이 생기자 서운함이 줄었다. 원칙은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마음을 덜 상하게 하는 울타리였다. 동거에 대한 말도 같다. 나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아들 집에 들어가 살면 어떨까?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 멈추라는 신호가 왔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정했다. 일주일에 하루.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다. 남은 날에는 각자의 삶을 지켰다. 만남과 거리를 함께 조절하니 그리움은 더 깊어지고 갈등은 얕아졌다. 며느리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열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끔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피곤한 몸에 작은 불만이 올라왔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기로 했다. 가능한 날은 기꺼이 돕되 힘든 날은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오늘은 몸이 무거워서 어렵다. 그 대신 내일 오전에 도울게. 정직은 관계를 서늘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믿음을 단단하게 했다. 어느 가을밤 며느리와 나는 작은 찻잔을 나누었다. 서로에게 고마웠던 하루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처음 왔던 날의 어색한 공기를 떠올렸고 며느리는 시장길 첫 산책을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고치려 했던 순간들을 웃으며 지나쳤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봐주셨다는 말.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조용히 울렸다. 살다 보면 마음은 흔들린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안에는 기대와 책임과 외로움이 함께 있다. 며느리라는 이름 안에도 불안과 욕심과 사랑이 함께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다. 나는 며느리의 말에서 내 젊은 날을 보았다. 며느리는 내 주름에서 먼 길을 본다고 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의 경계를 발견하는 일이다. 갈등이 지나간 뒤 나는 혼자만의 점검 시간을 갖는다. 오늘 내가 서운했던 말은 무엇이었나? 그 말은 내 어떤 기대와 닿아 있었나? 그 기대를 조금 낮출 수 있을까? 혹은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할까? 나는 마음에 세 줄을 그어본다. 욕망을 묶는 줄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는 줄이다.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다. 칭찬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
며느리가 만든 나물이 참 맛있다. 그 한마디가 다음 식탁을 풍성하게 한다. 오늘 아이를 잘 달래주었구나. 그 말이 내일의 용기를 만든다. 고맙다는 짧은 말. 미안하다는 한마디. 괜찮다는 눈빛. 이 작은 것들이 하루를 지탱한다. 나는 이제 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일은 끝내 나를 고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리듬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사랑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손주가 학교에 갔다. 집이 잠시 조용해지는 시간.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햇살이 부엌 바닥에 고였다. 나는 그 빛을 따라 걸으며 오늘의 밥상을 차렸다. 멸치와 미역을 조금 불리고 부드러운 채소를 살짝 데쳤다. 식탁 위에 그릇을 놓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지킨 것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저녁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나는 먼저 물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며느리는 짧은 한숨과 웃음을 함께 내었다. 우리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되었고 적게 말해도 충분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반찬처럼 조금씩 나눴다. 어느 겨울날 나는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다. 그날 며느리는 조용히 죽을 끓여주었다. 국물은 순했고 간은 절제되어 있었다. 나는 맛있다는 말을 천천히 꺼냈다. 그 아이는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함이 겨울을 이겼다. 나는 그날 안다. 가족은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돌봄과 존중과 거리가 함께 그리는 그림이구나. 살다 보면 마음에 살이 붙었다 빠지기를 반복한다. 서운함이 생기고 이해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관계의 근육이 자란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비교하지 않기. 옛 방식을 강요하지 않기. 말을 길게 느리지 않기. 분노가 치밀 때는 잠시 멈추기. 기쁜 일은 바로 나누기. 배려를 받았을 때는 고맙다를 바로 말하기. 나는 오늘도 연습한다. 내가 먼저 묻고 먼저 듣고 먼저 웃는 연습. 내가 덜어내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연습.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서로의 집이 된다. 쉬어갈 수 있는 집. 너무 오래 머물 필요는 없지만 돌아올 수 있는 집.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적어둔 말이 있다. 나는 며느리를 고쳐서 사랑하지 않겠다. 그 아이의 방식이 나와 다르면 먼저 배우겠다. 내가 가진 경험은 조언이 아니라 선택지로 건네겠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라고. 내 마음에 라는 이름의 작은 서랍에 넣어두겠다. 아들 가족이 웃으며 현관문을 나설 때 나는 뒤에서 조용히 손을 흔든다. 그 손짓에는 부탁과 격려와 사랑이 함께 들어있다. 다음에 와도 좋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 이 집은 너희의 집이기도 하고 너희의 집은 너희의 세계이기도 하니 우리는 멀리 또 가깝게 가깝게 또 멀리 그렇게 함께 늙어가자. 이야기의 끝에 이르러 나는 내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낀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자꾸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 품이 커진다. 내가 덜어낸 만큼 우리는 더 많이 나눌 수 있었다. 내가 멈춘 만큼 우리는 더 멀리 걸을 수 있었다. 오늘 저녁에도 나는 며느리에게 짧은 문자를 보낼 것이다. 잘 지냈니? 나는 오늘 아주 평온했다. 너희 덕분이다. 그 말이 이 집의 등불이 되기를, 저 멀리 골목 끝까지 환히 비추기를,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말보다 깊은 믿음이 자라기를. 다음 계절이 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울 것이다. 새로운 요리를 함께 만들고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며 늦은 밤에 걱정을 나누고 이른 아침에 결심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포개다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 앞에 하나의 말이 더 붙게 된다. 동행. 이 동행이 오래 가려면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법.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법.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
피곤할 땐 잠시 쉬는 법. 고마움을 바로 말하는 법. 서운함을 길게 끌지 않는 법. 함께 웃을 거리를 찾아내는 법. 나는 안다. 완벽한 날은 많지 않다. 그러나 좋은 날은 만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멈추고 조금 비우고 조금 웃는다면 좋은 날은 우리 손에 들어온다. 나는 그 믿음으로 저녁상을 차린다.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을 나란히 놓고 이 집에 두 세대가 함께 숟가락을 든다. 그 소리가 부딪혀 맑게 울릴 때 나는 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배우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집을 지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친다. 그러나 우리의 연습은 계속된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먼저 인사할 것이다. 잘 잤니? 오늘은 무엇을 도와줄까? 아니, 오늘은 너희가 너희 리듬을 지켜도 좋겠다. 나는 창가의 화초를 보며 천천히 차를 마시겠다. 그 여유가 내 마음의 빛이 되어 다시 저녁 식탁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이 집의 하루가 저무는 시간. 우리는 서로에게 말한다. 수고했다. 고맙다. 내일도 잘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서 둘도 없는 벗이 된다.